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이제 다 퇴근하셨죠? 예. 방금 전에 이 직전 영상에 그 댓글이 악플이 많이 달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다 이미 다 쪼크일 거라고 알고 계시는 듯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막 악플도 달리고 욕도 하고 막 그래야지 좀 재밌는데 제가 그걸 기대했는데 재미가 없네. 예. 약간 조금 무료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은 진짜예요. 진짜 제가 기술적 분석하는 거예요. 좀 전에 방송 좀 허망한 거 용서하시고요. 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비즈 기사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거래절벽 일어난 5가지 이유. 식스센스급 반전. 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그 브루스 윌리스, 우리 진짜 다이하드에서 진짜 멋있는 연기를 했던 브루스 윌리스인데, 더 식스센스라는 영화 9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거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한테 쇼킹한 영화였어요. 마지막에 그 반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헉 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싸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쫙 내쉬는 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99년에 그 영화관에서 봤을 텐데,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이런 게 아니라 엄청 큰 영화관에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옛날식 극장이었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조선비즈 뉴스입니다. 집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뚝 끊겼다. 거래절벽 일어난 5가지 이유. 자, 5가지 이유랑 제가 제목을 단 식스센스랑 관련이 있어요. 일단 1번, 더 무거워진 양도세에 차라리 증여가 대세. 그러니까 팔면 세금, 양도 차익이 엄청나잖아요. 세금 붙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증여가 낫다 이렇게 갖고 이제 증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집값 고공행진에 관망세 수수료. 그러니까 재석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도 안 사고 파는 사람도 안 팔어. 그래갖고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갭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2번째, 다주택자 절세 매물 뚝.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지 뭐랄까 세금을 면피 받는데, 6월 1일 이후에 팔면은 그러니까 내가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팔면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6월 1일 이후에 팔면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급하게 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세 매물이 나올 리가 없죠. 세 개. 4번째, 엉뚱한 재료인데 예정된 중개보수 인하도 일부 영향.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진대. 중개 수수료가, 복덕방비가 복비 싸지니까 야, 차라리 한 2달 있다가 팔자. 어차피 팔 거 수수료라도 그 반값이래. 그래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대출 규제로 수요자 구매력 급감. 대출 규제,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계속 대출 규제인데 이제는 아예 대출을 안 해버리죠. 줄인 것뿐만 아니라 아예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제목 보면 집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안 산다는 얘기니까 매수 잠김, 파는 사람도 뚝 끊겼다, 매물 잠김. 그러니까 매수 잠김과 매물 잠김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거래가 얼마나 적냐면 월 평균이 5,000건 넘는 달이 1월달 이후로는 없어. 지금 과거에는 거의 5,000건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상승률도 되게 셌는데 지금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오랫동안 상승하는데 되게 약하게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하나 둘씩 신고가 나오면서 하니까, 이런 매매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나중에 빠질 때도 거래 없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제 주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5가지 얘기했죠. 거래절벽 일어난 5가지 이유. 조선비즈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식스센스급 반전. 식스센스가 뭡니까? 일단 영화 볼게요. 영화 모르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DVD도 나오고 그랬어요. 완전 DVD도 나올 정도면 진짜 옛날 영화죠. 99년도에 나온 거예요. IMF, 그러니까 밀레니엄 하기 전에, IMF 이후에. 근데 요 제목에서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식스센스라고 많이 하죠. 발음을. 이거 잘못된 거 아세요? 혹시? 식스 다음에 TH가 붙었잖아요. 6번째잖아요. 식스센스면 6개의 감각이란 뜻이에요. 맞죠? 식스센스, 센스가 감각이니까 6개의 감각이잖아요. 근데 더 식스센스라고 읽어야 돼요.
th, 스, 번데기 발음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배워. 스, 따라해보세요. 스. 유튜브 보다가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엘리엇이 뭐 하라 그러면 진짜 혼자서 하다가 혼자 낄낄대고 웃었다고 그러더라고. 옆에서 애가 웃는데 엄마가 미쳤어? 제가 가끔 갔다 엉뚱한 길 가면은 빵 터질 때 있죠. 그 빵 터지면 그 터진 젤에다가 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 먹으면 맛있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원래는 식스센스가 아니라 식스센스예요. 피프스, 포스, 서드지, 서드, 쓰리스는 없어요. 하여튼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이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육감이라고 그러죠. 육감. 고기 육자가 아니야. 고기 맛, 고기 감각, 그게는 그런 육감도 있긴 있어, 한자에. 근데 우리가 육감이란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이랬는데 육감은 뭐냐면 뭔가 탁 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캐치하는 게 육감이잖아요. 혀로 캐치하는 건 마시고 코로 캐치하는 거는 후각이고. 자, 그런 내용인데 잠깐 요거를 여러분들 옛날 거 또 이 영화를 못 봤던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상기시키면 요 사진은 봤죠. 요 사진, 요 아이. 저 진짜 이 영화 보면서 난 얘밖에 생각 안 나. 저랑 그때 몇 살 차이 안 났거든요. 이거 99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을라나? 제가 지금 31살이니까요. 아, 그럼 그런 줄 아세요. 그 나이를 가지고, 예, 진행자가 31살이라면 그런갑다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루밍에 잡힌 거니까, 이렇게 뭐 반항하거나, 이렇게 저항하지 마세요. 이 애가 진짜 영화를 잘했어요. 연기를 잘했어요. 이 영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브루스 윌리스가 정신과 의사인데, 치료를 해줬던 어떤 정신병자한테 총에 맞았어. 그리고 부상을 당했어. 근데 그 총 쏜 사람은 자살을 했어. 이제 그래 끝났어. 그래갖고 이제 그 후유증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 애를 치료를 하는데 이 애가 자꾸 자기 앞에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고민을 얘기하고 막 이런데 막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걸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같이 귀신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의 억울함 풀어주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해결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도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기분 좋은 거지. 왜냐면 자주 뭐한가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별거했던 와이프랑 이제 화해하려고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딱 와이프 자는데 이제 찾아갔는데 딱 결혼 반지가 없는 거야. 손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여튼 결국은 뭐냐면 결국 그 정신병자한테 부상당한 게 아니라 그날 죽었어.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이제 귀신이 돼 있는데 자기는 귀신인지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다니는 거야.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애한테 자기가 보인 거 아니에요. 얘는 귀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귀신이 나타났고 뭔가 안 풀린 것 같다가 얘한테 상담하고 이런 게 된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막 이렇게 와이프 누워 있는데 이렇게 딱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죽었다는 걸 딱 느껴는 순간 그때 영화를 보던 사람들의 탄성. 그 탄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맣게 하는 사람, 크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막 가슴 막 두들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스포일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결말을 모르고 간단 말이야.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돼갖고 그 영화의 끝에 이렇게 브루스 윌리스가 결국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왔으면 영화 보면 김새지. 여러분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식스 센스. 자, 근데, 저는 조선 비지에서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여섯 번째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검증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 그냥 어떤 음모론적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탓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아니,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몰라. 근데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자, 이 영화 딱 봅시다. 저는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올해 상투치고, 몇 월 달인지 솔직히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근데 좀 몇 달 빠르면 어떻고 느낌이 어때? 왜냐면 35년 동안의 상승을 마감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제가 보이는 게 낫겠죠? 제 뒷모습이라도 보세요. 저는 8년 하락한다고 그랬고, 박승 총재는 30년 하락하라고 됐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영상 끝나고 아마 곧장 녹화를 할지 좀 쉬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셋에서 오늘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20년 하락 기사가 나왔어요. 20년 하락. 미래에셋. 물론 정확히 미래에셋은 아닌데 미래에셋 관련 회사인데 거기에 어떤 운영력인가 어떤 되게
경험 많고 그런 사람이 20년 하락을 딱 해놨는데, 그동안 제가 엘리엇 TV에서 방송하던,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달았거든요. 세 가지 이유. 그 세 가지가 제가 매일 떠드는 얘기예요. 그거 좀 이따 이 방송 끝나고 녹화해갖고 봐서 밤늦게라도 올리든지 아니면 내일 올리든지 할게요. 자, 제 뇌피셜터입니다. 만약에 정부나 어떤 그 위정자나 이쪽에서 앞으로 8년 내지 10년 내지 일본처럼 20년 하락, 또는 박승종제처럼 30년 하락한다는 걸 딱 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믿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정자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위정자라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뭐 2030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위험을 막아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꼭지에 사가지고 8년 내지 30년 동안 하락했을 때 반토막 나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붕괴되고 허리가 무너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어떤 방법이 드냐면요,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그 보수 유튜버들이나 그 다음에 건설사나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나 나서 하는 게, 양도세 일시적으로 완화시켜라. 그러면 매물 나온다. 그러면 안정시킬 수 있다. 그 안정이 뭐예요? 폭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해? 물량을 지금 예를 들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한 지금 4천 몇 개밖에 안 되죠. 그래갖고 양도세 풀어줬어, 일시적으로.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묵었던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나오긴 나올 거야. 양도세가 몇 억을 낼 거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팔지.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을, 부동산도 이제 끝물인 것 같아. 금리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물량을 3배, 4배, 5배 오른 가격에 젊은이들이 연끌을 해서 샀어. 패닉방에서 샀어. 그 다음에 이게 반토막 나가 뭐 40, 50%, 60% 이렇게 빠져봐. 서프라임 때처럼 40, 50% 빠지거나 IMF 때처럼 60%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빠지기 전에 내가 볼 때는 한 20, 30% 빠지면 깡통 찰걸? 연끌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만 사면 그게 99% 빠지면 어때? 1% 남잖아요. 그래도 내 돈이니까. 근데 연끌은 그게 아니잖아. 대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출 맞고 이러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를 씨가 말리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팔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 저기 누구였지? 지금 총리 되는 사람 있잖아요. 행안장관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하여튼 갑자기 양도세 완화 그 얘기가 나왔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쏙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금 여당에서 무슨 부동산 대책했다가 자꾸 한 개, 두 개 캔슬하죠. 그리고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이따가 팔아야겠다, 좀 이따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매물이 자꾸 안 나와. 매물이 진짜 잠기는 거야. 사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사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10만 채 지금 나올 거고, 뭐 사전청약 지금 오늘도 16만 채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계양인가 그쪽 사전청약 했는데 뭐 500대 1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잘못 눌렀나? 괜찮네요.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집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고 내가 진짜 정작 사야 될 5년 후, 10년, 7년 후에 가격이 따블 나 있으면 나는 진짜 그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빚을 끌어서라도 갭 투자로라도 사놓고, 나는 원룸에 살더라도 집을 하나 사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나중에 결혼하거나 애 낳거나 뭐 유치원 이랬을 때 내 집이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야.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그 수요자들의 선분양을 하는 거야. 선분양. 이것도 선분양이죠. 그냥 선분양도 아니야. 선분양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청약해서 만약에 됐다고 쳐보세요. 지금은 물량 아니지만 내년에 연초부터 막 3만 세대 몇만 세대 해봐야,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급하게 연끌해갖고 기존 재고주택을 막 살려고 달려들지 않을 거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게 8년 또는 박승 총재 말처럼 20, 30년 하락한다고 봤을 때, 반토막 난다고 봤을 때, 지금 사가지고 반토막 나면은 엄청난 데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10년 전, 15년 전에 사놨던 사람이 지금 3배, 2배, 3배, 제가 2016년 초에 샀을 때, 제가 매도한 집이 한 1.6배 정도 올랐거든요. 잠깐 보자. 계산. 아니야, 1.8배 정도 올랐네. 그러니까 어저께 댓글 단 분 중에서도 자기 3배 올랐다 그러잖아요. 자기 매수한 것보다. 그러니까 진짜 바닥에, 저는 2016년에 샀지만 저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산 사람은요, 2배는 기본이야. 2배는.
그러니까 한 3배, 4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재건축이나 노원구나 이쪽 뭐 싼 아파트 사놨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반토막 난다고 쳐봅시다. 2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근데 이게 5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별 타격 없어요. 8억 먹을 뻔하다가 3억 먹은 거야. 5억 토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파탄에 이르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2억짜리를 10억이 됐는데 샀어. 연끌을 해 샀어. 자기 돈은 2억밖에 없고 8억이나 이거 갖다가 연끌해 갖고 막 샀어. 그런데 이게 5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2억에 사가지고 안 팔고 떨어진 사람은 8억 먹을 뻔하다가 5억 토해내고 3억 번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에이씨 먹었다가 말았네, 좋다 말았네 이러면서 말겠지만 대출이 껴 있더라도 본전 이상은 될 거라고. 문제는 다 오른 가격에 고점에서 최근에 작년 올해 이렇게 막 사버린 사람이 만약에 이게 10억짜리가 5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5억 되기 전에 뭐 8억 7억 됐을 때부터 일단 경매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이 되는 거예요, 위정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식스센스급 반전이 뭐냐면 5가지 이유 아니다. 거래가 준 거는 정부나 위정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양도세 엄청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팔 때만 세금 뜯어가는 게 아니라 살 때도 세금을 엄청 내잖아요. 특히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 추가 주택으로 뭐 다주택자가 추가로 할 때, 그럼 이제 추가 주택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지. 이제 실수요자도 겁나서 못 사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언론 쪽에서는 뭐 젊은이들 뭐 금융 사다리를 걷어찬다느니 대출도 못 해갖고 집 사갖고 나도 벌어오고 했다는데 왜 막냐? 나 벼락까지 면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올랐을 때 얘기고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떨어지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나라 35년 역사 중에 중간에 4년 오르고 IMF 왔고요, 8년 빠졌어요. 그 다음에 8년 오르고 6년 동안 서프라임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8년 이상 9년차 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랄까 주기로 보면 지금이 딱 꼭지러서 이제 꺾이는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승총재가 30년 동안 빠진다고 그러고 미래에셋에서 지금 20년 빠진다고. 이 다음 영상 꼭 보세요. 제가 가능하면 늦게라도 제가 오늘 올릴게요. 그것이 진짜 쇼킹해요. 그거 보세요. 엘리엇 8년 빠진대, 미래에셋 20년 빠진대, 박승총재 30년 빠진대. 근데 여기서 사겠다고 지금 여기서 더 사라고 부추긴 사람 뭐예요? 지금 헤일이 저 멀리서 바다에서 몰려오는데 2시간 있으면 이 해변까지 쳐다보고 다 죽는데 애들한테 가서 조개 잡게 하고 놀다 오라고 애들 떠미는 거라니까. 자기야 저 언두막 위에서 저 위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멋있다 그러면서 보다가 애들 다 죽인다고. 지금 아파트 사라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사라고 막 부추기고 빚내서 사라고 연끌해서 괜찮다고 연끌한 사람들이 위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더 사든가. 참. 자,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볼게요. 같이 여기로 넘어와서. 자, 다시 제목 보면요. 조선비즈 거래 절벽 일어난 5가지 이유. 그러나 엘리엇의 식스센스급 반전이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요건 2000년부터의 거래량을 좀 보려고 하는 차트예요. 지금 거래가 진짜 과거에 비하면 작년에 15,000건 됐어요. 6월달에 패닉바잉 연끌할 때. 근데 지금 끼케야 4,000건 5,000건 그 사이야. 올해 들어서 4,000건 넘은 적이 한 번밖에 없어. 1월달밖에. 이렇게 거래비 급감했단 말이에요. 엄청 올랐으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이제 이걸 볼게. 요게 더 낫겠네. 자, 요거 맨날 아침에 제가 실거래가 방송할 때 보여드리는 이거 차트예요. 보시면 과거에 하락할 때 보세요. 거래 급감할 때 보세요. 요렇게 보세요. 2006년도 보면은 지금 상투가 2006년 여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1년은 여기 없네. 자, 이때 올라갈 때 거래 폭발하는 거 보세요. 상투 버블세븐 상투 칠 때야. 이게 여기가 5,000건이거든요. 이때 보세요. 16,000건, 15,000건, 여기 뻑하면 10,000몇 건이야. 5,000건 밑에가 없어. 근데 보세요. 빠질 때 2007년도에 빠질 때 보세요. 5,000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왜? 초기니까. 이때 2007년에는요. 그래도 노도강이 올랐어요. 이거 버블세븐이 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방식이라서 이게 하락한 거로 나오지, KB나 감정원 지수는 플러스로 나와요. 여기 때. 근데 2008년도 폭락할 때 보세요. 이때 이 막판에가 서프라임 났잖아요. 리먼 파산했을 때가 9월달이라고. 이때가 보세요. 10,000건 넘던 거래가 되면서 막 투매가 나는 거야. 투매가 가면서 보세요. 1,100건
1500건, 1100건이에요. 11월 달에 1100건이에요. 아마 이때가 사상 최저치일 거예요. 1100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거래 늘죠. 빠질 때 거래 줄죠. 빠질 때 거래 줄죠. 이때도 막 2000건이야. 2100, 2200이야. 그러다가 조금 반등하니까 6000, 7000 나오죠. 또 막 빠지니까 또 5000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2012년, 이때가 저기 유럽 재정위기 날 때잖아요. 2012년. 이렇게 1년 내내 빠져. 그러니까 거래가 5000건 넘는 적이 한 달도 없어. 2000건, 2100건까지 떨어졌어.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5000건 넘는 건도 나와. 그 다음에 또 2013년에 서서히 오르죠. 또 5000건이 그래도 줄어 넘어. 5000건 밑에가 한두 달밖에 없어. 그래도 대부분 9000, 8000 이러는데, 그러다가 2015년부터 이제 드라이브가 걸렸죠. 그러니까 12,000건, 11,000건, 10,000건, 다 10,000건이 이상이야. 그 다음에 2016년 엄청나게 오르죠. 13,000, 11,000이야. 그러다가 조금 조정받아도 그래도 5,000, 4,000이야. 그 다음에 2017년 이때부터 진짜 상승이 폭등했잖아요. 상승할 때 보세요. 14,000, 12,000, 그래도 줄었다가 올라도 8,000이때야. 2018년에도 여기 보면은 12,000건, 14,000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19년에 올라갈 때 보세요. 거래가 8,000건, 11,000건이야. 그 다음에 작년에 15,000건 나온 거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10,000건 밑이라고. 근데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다주택 투기 세력들, 법인, 임대사업자들, 그 다음에 건설사들, 언론사들, 이런 데들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백채가 있으면, 카르텔이 있다고 쳐봅시다. 백채라고 쳐봅시다. 이 백채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작년 6월, 7월 달에 영끌 패닉바잉 할 때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한 20, 30%도 못 팔았어. 그리고 연말에 막 땡기면서 팔려고 그랬는데, 매매가는 허위 신고도 하고, 자전도 돌리고, 또 실거래가 영끌 끌어들이고 해갖고, 갭 투자 시켜갖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확 죽었어.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가 다주택 투기꾼들이라니까요. 작전 세력들이라니까. 근데 올해도 코로나가 꾸준히 있었죠. 그래도 이번 4차 팬데믹 하기 전에 그래도 500건, 600건 왔다 갔다 했잖아. 최근에 1500건, 2000건이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래는 계속 준다니까. 근데 야금야금 오르죠. 이게 뭐냐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거래를 씨를 말라버리는 거야. 매수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매도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왜? 누구를 보호하려고? 젊은 2030들 패닉바잉 하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려고. 왜? 여기서 거래가 왕창 나갖고 5,000건이 아니라 10,000건, 15,000건 돼봐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10,000건이 더 되는 거 아니야. 지금 5,000건이 평상시인데, 만약에 양도소득세 일시적으로 줄여줬다거나, 아니면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대출을 늘려준다거나, 이래버리면 진짜 만 건이 돼요. 최근에 계속 5,000건을 못 넘었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막 많다고, 마음으로는. 근데 호가 갭도 벌어지고 대출도 안 되니까는 좀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 잠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 잠김을 탁 숨통을 틔워주잖아요. 대출을 확 늘려준다거나 양도세를 확 낮춰준다거나 그래갖고, 물론 그렇게 하면 싸게 팔겠지. 근데 지금 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5년 후 10년을 보라고요. 평균 보유기간이 10.6년이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으로. 빨리 팔면 5년에 6년에도 팔겠지. 저도 딱 5년 갖고 있다 팔았어요. 저는 엄청 빨리 판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비지에서 오늘 얘기 나왔던 거래 절벽이 일어난 5가지 이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이야. 오감, 촉감,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까지, 시각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5개의 감각인데, 그거 이외에 육감이 필요한 거예요. 식스센스가 필요하다고. 발음도 안 돼. 내가 식스센스라고 그럴게. 다들 식스센스라고 하니까. 근데 저 무식하다고 그러지 마요. 꼭 저도 식스센스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댓글에 그거 원래 식스센스인데 바보 같아. 엘리엇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달까봐 제가 식스센스 하는 거예요. 발음도 번데기 발음이에요. 자, 제 뇌피셜이 혹시 너무 허황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망하려면 많이 번 놈이 망해라. 2억짜리가 10억 됐다가 5억이 되면 많이 번 놈이 먹은 게 토해내는 거지만 가정 파탄 나진 않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2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그거 갖다가 영끌해 갖고 산 사람이 만약에 5억이 아니라도 7억, 8억으로라도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전에 경매가 들어간다니까요. 파탄이 난다고, 인생이. 한 30살에 샀으면 나머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월급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서 그대로 매달 빠져나가요. 그리고 누가 그랬더라고. 왜 내일 금통위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이 월급날이죠. 그러면
월급이 아직 통장에서 남아있잖아요. 빠져나가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뭐 스쳐 지나가겠지만 뭐 카드대금 빠져나가는데 아직 며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통위가 내일 열려서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금 이자도 조금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열린다고 누가 우리 엘리엇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역시 우리 엘리엇 TV 댓글러들 진짜 대단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식스센스 좀 일리가 있나요? 정부의 의도는 거래를 막아버려 가지고 나중에 올 파국을 최소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도 살 사람은 사요. 근데 10사람이 파국을 맞을 걸 두세 사람만 파국을 맞으면 7사람이 건전하면 국가나 정부에서도 그 3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파탄이 나버리면 그건 정부에서도 어떻게 건사를 못 해줘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국가란 의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정부가 그런 걸 하라고 큰 정부가 있는 거예요. 자유방임으로 놔두는 게 작은 정부의 목표라면, 큰 정부는 국가가 무슨 뭐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 뜯어내고 막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취약계층들, 위험에 처한 계층들을 극단적인 상태까지 진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구해주는 게 저는 지금 최근에 매물 잠김 현상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무슨 다주택자들이 팔만 하면 대책을 하나 맛을 싹 보여줘. 그러면은 팔려다가 말어. 좀 기다려볼까? 뭐 해준다는데? 근데 또 취소했대.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놨다가 없어지고, 아니면 기대감을 줬다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년에 정권 바뀌어야 돼. 정권 바뀌면 이제 달라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 바뀌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여당 야당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은 아직도 2년 남았잖아요. 맞나? 2년 남았나? 여러분들, 법률이나 이건 국회가 투표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이 문재인 말고 만약에 윤석열로 바뀐다고 쳐봐요. 국회의원 바뀌어요? 국회의원은 아직도 180석 거대 여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주의꾼들 지금 계속 꽁꽁 이거 언제 팔까 근데 지금 배신자들이 막 나오고 있대. 이렇게 주요 도시 중에서는요, 지들끼리 카르텔 했다가 물건을 몰래 팔는 세력들이 나온대. 그러면 항상 그랬잖아요. 가격이 쌀 때는 배신자가 안 나와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배신자가 나와요. 어디서? 주식시장에선 그래요. 작전하다가 많이 올랐잖아요. 5배,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몰래 파는 세력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우시아시 해가지고 우리끼리는 더 올리자 하다가 꼭 배반 세력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 작전 판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도 하나 둘씩 파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저의 추론,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한 하나의 뇌피셜이었지만,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고 오늘 주선비지의 5가지 이유 또 보니까, 왜냐면 4가지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 영상은 안 찍었을 텐데 하필이면 5가지래. 왜? 피프스 센스 이 영화는 없었어. 세븐스 스 발음을 일부러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 식스 센스 이거 알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근데 하필이면 오늘 5가지 이유래. 별이 5개. 저 솔직히 그 아저씨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미래에셋 20년 폭락 영상 가능하면 오늘 올릴게요. 늦게라도. 아까 장난스럽게 올린 이주열 엘모씨 사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짜 엑기스 있는 영상을 미래에셋 20년 폭락 기사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재미로 하고 이 딱딱한 숫자 얘기하고 그래프 얘기하다가 그래도 좀 일부러 개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스트레스 더 받는 분도 계세요.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